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던 6시경, 권나영 씨는 늘 하던 것처럼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단지 안번나무 길을 걸으며 나영 씨는 문득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였던 이 그림자가 이제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영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옆동에 사는 조미숙 씨가 남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남편은 아내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다정하게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아, 오늘도 남편분이랑 같이 나왔네. 그럼 우리는 맨날 이때쯤 같이 산책하지. 정훈 씨는 안 나왔어. 나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우리 영감은 TV만 보느라 통 밖을 안 나와. 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나오자고 하면 되잖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말수도 줄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산책로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미숙 씨의 남편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하며 배려심 깊게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나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은퇴하고 나서 우리 영감도 한동안 우울해하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씩 노력했어. 어떻게 노력했는데? 우선 말벗이 되어주려고 했지. TV 볼 때도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조금씩 드라마 내용도 설명해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먼저 여보, 같이 볼래? 그러더라고. 나영 씨는 멀리 노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너편 산책로에서는 다른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왜 일이 어려워졌는지 나도 처음에는 답답했어.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우리 영감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 40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 미숙 씨의 말에 나영 씨는 문득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퇴직 전날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남편이 이제는 매일 아침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말이야, 나영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해.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잖아. 특히 우리 나이대 남자들은 더 그래.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는 게 서툴러.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나영 씨는 옆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남편은 또 혼자 TV를 보고 있겠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영감이랑 저녁이나 같이 먹어볼까. 나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으니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을빛에 물든 하늘,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 나영 씨는 오늘 저녁이 조금 특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권나영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늘 그렇듯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려왔고, 최정훈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심결에 나온 인사에 응 하는 짧은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나영 씨는 잠시 현관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미숙이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기, 오늘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평소와 다른 아내의 물음에 정훈 씨가 잠시 튀서 눈을 떼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거나 있는 거로 해. 나영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장을 봐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날엔 이랬나. 주방에서 묵묵히 저녁 준비를 하며 나영 씨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항상 여보, 나왔 하고 꼭 큰 소리로 외치곤 했었지요. 아이들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안기곤 했고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나영 씨는 남편의 모습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정훈 씨의 옆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문득 나영 씨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응? 정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미숙이 만났어. 남편이랑 산책 나왔더라. 그래. 정훈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도 가끔 같이 산책하면 어떨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야 뭐 시간은 많은데 정훈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영 씨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저으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적극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밥 먹자. 된장찌개 끓였어.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나영 씨는 오늘따라 남편의 숟가락질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오랜만이네. 정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나영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남편의 밥그릇에 살짝 부었습니다. 식사 중에 침묵. 하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의 편안한 침묵 같았달까요. 나영 씨는 남편의 밥그릇에 김치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정훈 씨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응? 나영 씨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 비록 끝맺지 못한 말이었지만 나영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말이죠. 저녁 설거지를 하며 나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너머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오늘 저녁 나영 씨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권나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쓸쓸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지요. 나영아,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조미숙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있잖아. 난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명자 씨도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나 했더니 부부 이야기구나. 명자야, 이리 와봐. 나영이가 고민이 있나 봐. 미숙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미숙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지낸 게 아니야. 내가 특별한 방법을 썼거든. 특별한 방법. 나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3가지를 하는 거야. 미숙 씨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에 꼭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괜찮아.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 맞아. 명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처음엔 말이 없더니 이제는 먼저 하루 일과를 얘기해.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는 거야. 미숙 씨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었어. 내일도 같이 산책 가자. 이런 작은 말들. 이게 참 중요해. 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미숙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야. 포옹이든 뭐든 작은 스킨십이 필요해. 어머, 그게 되겠어? 나영 씨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 안 돼? 4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따뜻한 게 필요한 거야. 처음엔 나도 쑥스러웠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 미숙 씨가 추억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나영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영감 받잖아. 아침마다 나랑 산책하고 웃고 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거야. 나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TV만 보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볼까? 나영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되면 말고야 뭐. 근데 꼭 될 거야. 미숙 씨가 나영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나영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정훈 씨는 늘 그렇듯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자. 나영 씨가 식탁에 마지막 반찬을 놓으며 불렀습니다. 정훈 씨가 TV 끄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나영 씨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했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오늘 노인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나영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응. 평소와 다른 아내의 말투에 정훈 씨가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네 신봉사 할아버지 알지? 오늘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더라고. 노인정이 떠들썩했어. 뭐라고? 그 무뚝뚝한 양반이. 정훈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나도 보기 좋더라고. 나영 씨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보는 오늘 어땠어? 정훈 씨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야 뭐 평소처럼. TV 재미있는 거 없었어. 오늘 옛날 드라마 특집 하더라고. 우리 젊었을 때 봤던 거. 정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영 씨가 그릇을 닦으면 정훈 씨가 받아서 정리하는 모습이 어색하지만 정겨웠습니다. 여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잠들기 전에 좀 이야기할까? 이야기. 정훈 씨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서로 하루 어땠는지. 나영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침실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 요즘 허리가 좀 아파. 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그런 거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영 씨는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말하기가 좀. 정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허리 통증, 나영 씨의 일상적인 고민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이야기할까? 잠자리에 들며 나영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네. 정훈 씨의 대답에 나영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영 씨는 내일은 두 번째 방법도 시도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권나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나영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남편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나영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훈 씨가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나영 씨의 말에 정훈 씨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것도 참 고마워. 나영 씨는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맨날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나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감사의 말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자 정훈 씨는 평소와 달리 TV 켜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야기할까? 나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지. 나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말이야, 노인정에서 바둑 두는데 이길 뻔했어. 정훈 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동안 바둑 많이 늘었나 보네? 나영 씨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정훈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고맙다고 해줘서 나도 참 좋더라고. 나영 씨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도 여보가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정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동안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내일은 아침 산책 같이 갈까?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나영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훈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맙다고 하니까 왠지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나영 씨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설레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행복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영 씨는 내일은 마지막 방법인 스킨십을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미숙 씨의 말대로 이제 나이 들수록 더 따뜻한 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그래, 나도.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말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권나영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법인 스킨십을 시도해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영아, 오늘은 얼굴이 좀 붉은데 노인정에서 조미숙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잖아, 오늘은 마지막 방법을 해보려고. 나영 씨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리 부끄러워. 남편이지 남도 아니고.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나영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최정훈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방금 구운 고등어구이까지. 왠지 오늘 저녁이 특별한데 정훈 씨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봤어. 나영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죠. 여보, 오늘도 맛있는 저녁 고마워. 정훈 씨가 먼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나영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훈 씨도 옆에 누웠지만 둘 다 어색한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나영 씨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차갑네.
정훈 씨가 나영 씨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원래 손이 차잖아. 나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도 그랬지. 정훈 씨가 옛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 나영 씨가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손이 차가워서 내가 늘 잡아주곤 했잖아. 나영 씨는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나영 씨가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안아줘도 돼.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팔을 벌렸습니다. 나영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겼고 정훈 씨는 따뜻하게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다. 나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네. 정훈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뛰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안고 자도 될까? 정훈 씨는 대답 대신 아내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사랑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늦은 밤의 바람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본 나영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첫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의 일상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잠들기 전의 포옹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영아,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 노인정에서 조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 나영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 옆에서 바둑을 두던 정훈 씨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바둑 둘 때도 자꾸 웃네. 정훈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TV 소리도 없이 오직 둘만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정훈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나영 씨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제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잠자리에 들며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참 행복하다. 나영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첫날의 설렘과 40년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진 지금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인정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의 변화를 지켜본 이웃들이 하나둘 그들의 비결을 물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영아, 너희 부부 요즘 참 보기 좋아. 김명자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훈 씨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 옆자리의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영 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저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습관인데 우리도 좀 알려줘. 주변의 할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바둑을 두다 말고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영 씨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나영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3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고맙다는 말도 하고 포옹도 하고. 어머, 그런 게 다였어.
할머니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정훈 씨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을 보탰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어요. 노인정에 모인 부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옆자리 배우자의 손을 살며시 잡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시도해봐야겠어. 다른 분들도 하나둘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영 씨와 정훈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천이 이웃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신기하지.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정훈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는 단지 안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 나영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나던 부부들이 하나둘 산책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우리 때문에 시작된 거래. 정훈 씨가 뿌듯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는 김명자가 그러더라. 남편이랑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대. 나영 씨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주변을 걷는 부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치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훈 씨가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왜 갑자기? 그날 용기 내서 먼저 시작해줘서. 정훈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영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마음을 받아줘서. 봄날의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산책할까? 정훈 씨가 일어서며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가자. 나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더 큰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정 부부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 다들 오셨네. 나영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영아, 우리가 오늘 깜짝 파티를 하려고 모였어. 조미숙 씨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파티라니? 정훈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모두 달라진 지 두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거실에는 금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부들은 저마다 달라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감님이 요즘은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해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 서로 안아주는 게 습관이 됐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네. 나영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달 전 그녀가 용기 내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영아, 미숙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사랑을 배웠어. 케이크에 촛불을 다 같이 불어 끄며
모두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정훈 씨가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매일매일이 첫날처럼 나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모든 부부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고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는 단둘이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나영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뭐가? 2달 전 내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말을 걸었던 날. 나영 씨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시도였는데 나영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너랑 이야기 안 하면 허전해. 정훈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하자. 정훈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정훈 씨가 아내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자. 나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늦은 밤의 바람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40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매일 밤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일 아침이 설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작은 변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는 3가지 작은 습관이 부부 관계를 마법처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나영 씨와 최정훈 씨의 이야기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작은 실천이 주변의 다른 부부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작은 관심과 표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